안녕하세요. 수원바를정한의원의 오민지 원장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요새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대다수의 질환들은 어느 날 불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고 살아왔던 것이 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러므로 습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치려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증상은 좀 완화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그 증상은 계속 재발하게 됩니다. 양약은 증상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요. 근본 원인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고치는 생활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부른 느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2그릇이나 먹는데 전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가 또 다릅니다.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은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면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나 식물, 그런 것들이 식도로 올라올 확률이 큽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밥 드실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먹겠다. 80% 정도만 먹겠다. 두 번째는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거죠.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불어나지요. 하지만 먹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배부름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역류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밥을 빨리 먹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은 습관입니다. 자꾸 내가 빨리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게 안 되시면 한 3주 동안만 티스푼으로 밥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습관이 생길 겁니다. 밥 한 숟가락에 반찬은 한 가지씩만 드세요. 그리고 입에 있던 것 다 넘어가기 전까지 음식의 맛과 질감을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에 있는 음식을 가루가 될 때까지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넘기시면요, 위장에서 역류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먹고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신 분들은 누우면 음식물이 역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건 낮이건 밤이건 먹고 누우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때는 아침보다 위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녁밥 먹고 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 3시간 이내로 먹습니다.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까지 내려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3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녁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면 역류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육식을 줄여보세요. 육식을 아예 금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밥 먹을 때 고기의 양이 밥의 양보다 많으면 음식물이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위산의 분비를 더 촉진합니다.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술입니다. 술을 드시려면 아프신 것 각오하고 드셔야 됩니다. 술은 모든 염증을 악화시키죠. 식도염뿐만이 아니고 모든 염증을 악화시키죠. 당연히 술을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 잘 안 낫고 회복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담배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담배는 식도 괄약근의 힘을 약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와 식도 점막을 약화시킵니다. 입에 침도 마르게 합니다. 입에서 침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 소화 기능이 잘 돌아가는데요. 이게 잘 안 되게 되니 위산이 당연히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식도염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꼭 금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야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겹살, 피자, 치킨 이런 것들에 술에, 담배에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시면요. 위에 얘기한 모든 요인들이 다 합쳐진 겁니다. 당연히 위산이 역류하기 쉽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 지방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홉 번째, 커피입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커피에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커피가 독하다면서 우유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유는 당장 위산이 나올 때 그걸 중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우유에 있는 칼슘과 단백질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도염이 다 나을 때까지는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많이 웃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장 운동도 잘 안 됩니다.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면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기분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평상시에 입꼬리를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 못 갈 경우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똑바로 누우면 역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똑바로 계시지 마시고 누워서 있는데 베개나 쿠션을 등에다 껴서 상체를 높이 세웁니다. 만약에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잠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좀 되셨나요? 이 채널은 건강과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